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한국에 파견됩니다. 핵폭격이 가능한 B-2 스텔스기는 이르면 내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고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핵추진 항공모함도 대북 무력 시위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인 B-1B 랜서 폭격기입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해 유사시 북한 전역에 핵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북한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미국이 이 B-1B를 비롯한 전략 폭격기들을 이르면 내일 한반도에 출동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이자 동맹국 한국에 대한 억제수단 제공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움직이는 해상 요새라 불리는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해역에 출동합니다. 서해와 남해 일대에서 펼쳐지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해 북한 지휘부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일부터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군사 조치를 논의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이 핵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우리 군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공개하고 기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함께 3가지 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타격한다는 점에선 킬체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북한군 지휘부를 직접 제거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킬체인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응징 보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타격 목표는 김정은입니다. 미군이 지난 2011년 알카에다 척결을 위해 빈라덴을 사살한 것처럼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군의 도발 의지를 일거에 꺾겠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유사시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과 전용기, 전용 열차 등을 중심으로 한 수킬로미터 범위를 초토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현무3와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등이 동원됩니다. 김정은이 지하시설로 은신하면 벙커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벙커버스터 GBU-28과 제2담 등으로 잡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에서 아예 드러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 지휘부의 제거 여부 확인을 위해 특수부대도 투입됩니다. 군 당국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전담부대를 조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것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전제는 김정은 동선의 정밀 추적인 만큼 군은 감시 정찰에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청와대는 모든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조치까지 언급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모든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모든 외교적, 군사력 노력을 다할 겁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해 외교적 대응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 방침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력 증가와 확장 억제 조치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김규현 수석은 또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일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뿐이고
결국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그제 5차 핵실험을 두고 한미일 세 나라 정부가 대북 제재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추가 제재와는 별도로 역대 가장 강력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최호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가나스기 겐지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났습니다. 회담 이후 양측은 북한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U.S. and Japan are looking at full range of possibilities in terms of additional unilateral sanctions that can be implemented.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교역 금지 등을 넘어 북한 관련 자산 동결과 조총연계 인사의 전면적인 방북 금지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북한이 위반하면 추가 조치를 하도록 명기한 결의 조항을 근거로 중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일 3국의 연대 방안과 독자적인 제재안을 추가로 논의합니다. 외교적 논의와 별도로 군사적 압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괌에 있는 미군의 B-52 등 핵무장 전략 폭격기를 이르면 내일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들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르면 내일 미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출동하고요. 핵 잠수함도 앞당겨 급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인 B-1B입니다. 미군의 유일한 초음속 핵 폭격기로 미국이 한반도 출격을 현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급파 시점은 이르면 내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사흘 만입니다. B-1B는 마하 1.25로 비행하고 합동 정밀 직격탄과 핵탄두를 실은 유도폭탄 등을 56톤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B-52보다 무장력이 뛰어나고 스텔스인 B-2보다 속력이 빨라 괌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 전력을 유사시에 최단시간 안에 투입한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후에는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대량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급파함으로써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에게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일본에 주둔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핵잠수함 등을 다음 달 한반도 해역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전에 계획된 연합훈련 참가지만 한미 군당국은 대북 경고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공격 징후가 보이면 북한 수뇌부의 거처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 계획과 함께 강력한 대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망 차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곤란하게 된 중국은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중국이 얼마나 동참하느냐인데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초강력 압박에 동참하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하루 뒤 중국 외교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장예수희 외교부 부부장은 지 대사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정반대로 가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中方敦促朝方不再采取可能加剧紧张的行动，尽快回到无核化的正确方向上来。 이 같은 사실은 어젯밤 늦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직접 대사 조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전화 통화도 있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대표는 김홍균 우리 측 대표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추가 제재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 대표는 같은 날 러시아 측과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 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반대에 확고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이 향후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가짜 차량 번호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힐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 경찰차가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승용차는 얼마 가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가짜 번호판을 들킬까봐 달아난 겁니다. 트렁크에선 가짜 번호판이 2개 더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심을 질주하는 승용차. 역시 가짜 번호판이 걸릴까봐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중국에선 교통단속 경찰관이 하루에 대여섯 건을 적발할 정도로 가짜 번호판이 판을 칩니다. 대부분 복사 번호판입니다. 有挪用机动车号牌的但是呢有一个统一的特点就是身份都不清楚. 그래서 똑같은 번호판을 단 2대의 택시가 도심에서 서로 마주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짜 번호판을 단 택시는 즉시 견인됐습니다. 이처럼 가짜 번호판이 판을 치는 건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심한 과속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가 정지되고 일주일 교육에 재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짜 번호판의 피해는 진짜 번호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가짜 번호판의 이면에는 중국에 만연한 이기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